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취임하고 이후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하는 게 넥타이로 그거를 계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좀 한번 준비했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대통령의 의복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정상들이 의복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타이를 준비를 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요. 빨간과 파란 선거 유세 때는 약간 빨간색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반반 정도 들어간 넥타이를 계속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선거 캠페인 도중에도 중도 보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저렇게 스트라이프 넥타이, 그러니까 색깔과 색깔이 섞여 있는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차시니까 저희 민주당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금 스트라이프 넥타이가 유행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통합을 강조하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야당과 협치하겠다라는 의지를 저희 당에서도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해외 정상들과의 통화할 때도 어떤 넥타이 색깔이 섞여 있는 것이 어떤 색깔이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퍼포먼스가 사실 또 마음이 머리로 이어지고 머리가 또 입으로 이어져서 또 발언이 그렇게 나오고 발언이 또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통합을 상징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넥타이로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 정치에서도 그렇게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정치라는 뭐 물론 대통령이 정치를 같이 합니다만 그 중심적 역할은 당이잖아요. 네. 당에서도 같이 해줘야 이게 더 빛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원내대표에서 김병기 의원이 예. 사실 당선된 이유도 사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수당이긴 하지만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고 상의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저희가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이냐 이게 통합이냐라는 비토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국정원 출신으로서 일을 조용히 처리하는 튀지 않고 조용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김병기 의원이 선출된 것이라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야당과의 협치도 잘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드레스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와 어떤 넥타이, 심지어 미국의 국방장관은 양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이제 관심을 끄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중요한 건 그거죠. 그렇게 드레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현실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하지 옷을 어떤 거 입느냐가 그게 사실은 어떤 그렇죠. 소품에 불과한 거지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원래 정치인의 그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한 9일 정도의 이렇게 좀 행보를 보면은 예. 뭐 김밥 제가 키워드만 꼽습니다. 예. 김밥, 도시락, 구내식당, 실용,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이제 뭐 기자면담 뭐 이렇게 아주 로우키 격이 없는 소통과 그다음에 늘 대중과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것들에 그 소구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말하자면은 앞으로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념 이런 거는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실제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낼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 보내는 겁니다. 법으로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발과 입에서 진심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념 이런 것들, 진영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가는데 예. 언뜻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이 발은 뭐 민생 행보를 하지만 또 입은 이념을 강조할 경우에 이런 불합치성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냉정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허니문 효과도 있고 예. 이런 또 로우키에 대한 정책 효과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초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4년하고도 11개월이 더 남았다는 사실. 그걸 저는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오랜 시간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대통령들이 늘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약간 조금 꺾인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어떤 점들이 예전에 있었죠? 저는 그게 보면은 6개월하고 이제 1년 사이 저는 취임 100일이 기점이라고 봐요. 100일. 취임 100일까지 굉장히 말하자면 허니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예. 지지율이 고공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지냐면 무오류의 이제 이른바 증세에 걸립니다. 나는 오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는 정보들이
대통령 입맛에 맞게 가공되거나 윤색되거나 혹은 약간 이제 왜곡되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내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오류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메시지가 본인이 담고 싶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1년이 지나고 단위 선거가 있어서 중간중간 한번 끊어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이 갈 경우 특히나 지금처럼 입법 행정에다가 사법까지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이 무오류의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 저는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 꼭 그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과거 한번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꽤 오랜 시간 고공행진했던 걸로 기억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됐던 그 숫자와 퇴임에 했던 국정 지지율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셨죠. 예.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마지막 퇴임 때까지도 국정 지지율이 높았지만 또 정권을 연장하는 데 실패를 했던 그렇죠. 것입니다. 예. 그게 결과적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은 결국은 부동산이었고 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마지막에 부동산 문제로 터지면서 정권 연장에 실패를 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율에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파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념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충성파들 말고 예. 지역파 또 호남 정치가 기반이기 때문에 이 호남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필하고 반대로 이 동진, 이 TK, PK 조금 소홀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념이나 지역이라든가 이런 강성파들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정말로 레드팀을 옆에 가까이 두면서 민심을 예. 경청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그런 경도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지율을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지지율을 보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잘할 것이다가 70%예요. 근데 요것만 딱 비교하면 요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죠. 과거에 비슷한 시기의 전직 대통령을 보면은 최선표 높지는 않지만 그렇죠. 높지는 않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 보수하고 진보하고 아예 좀 확연하게 갈라져서 치른 거에 비교하면 어떻게 평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예. 이번에 얻었던 49.7 그걸 봐야죠. 근데 49.7인데 제가 좀 디테일하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그러니까 당시 후보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 보수 지지층 중에 45% 이상이 훨씬 많 보수 지지층 중에 그렇죠. 과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70의 표를 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대통령의 실용 행보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조차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거는 이 대통령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우키 아주 낮은 자세로 그다음에 국민 속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먹히고 있다는 건데 물론 이게 이제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허니문 효과에 비하면은 수치가 좀 낮을 수 있지만 중요한 예. 거는 유지잖아요. 이게 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가 정치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에 그 어느 경계를 이제 얻어내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을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이념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지역, 그런 진영 이런 것들을 정말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낸다면은 저는 이게 좀 길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원래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등락폭이 심한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는 아주 높이 올랐다가 중반에 떨어졌다는 이른바 롤러코스터형 그런 지지율보다는 이렇게 좀 말하자면 크게 높진 않아도 60, 70%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말 반면 모델을 삼는다면 오히려 그런 지지율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 꼭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저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때 비호감 후보 이런 비판 많았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70%면 지금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잘할 거다라고 응답을 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 강선필 부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그 취임한 지 지금 뭐 10일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70% 정도의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가 안 나온다면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매우 슬픈 일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장에 잘할 것 같다라는 70%보다 이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24%에 저희는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지난 대선에서 49.49%가 누구를 뽑았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가 높고 잘해줄 거라고 믿는 국민들도 대다수가 있지만 예. 그에
비견할 만큼 실망할 수도 있고 못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기대감이 낮아서 오히려 만족도도 주기가 쉬운 게 이재명 대통령이 처한 긍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지금의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생각보다 잘하네? 나쁘지 않네라고 만족도를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할 것 같다라는 70%보다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24%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예. 계속해서 원만한 국정 운영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 중심에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야당에 대한 태도. 왜냐? 본인이 야당의 대표를 할 때 대통령이 안 만나주고 대통령으로부터 좀 괄시를 받고 또 여당으로부터 공격받았던 이 모습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예. 본인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국민들도 알고 있다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짧게 최성 평론가는 그 핵심 키워드를 실용으로 뽑았는데 강성필 부대변인은 뭐였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현재까지요. 예. 국민 통합인 것이죠. 지금에 있어서는.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예. 원래 정치권 속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반대보다 더 무서운 게 기대다. 반대는 차라리 그냥 거기 이게 수비하면 되는데 예. 기대는 내가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꼭 기억할 금원 중에 하나가 반대보다 더 무서운 게 기대다. 저는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안고 국정운영을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연천 주민들 만나고 있고 주말이면 G7 가야 되는데 글쎄 아무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디지털 굿즈? 네. 이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과거에 대통령 시계하고는 좀 많이 다른 형태인데 네. 이거를 배포를 한다는 거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지지자들이 먼저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다가도 좀 만들어주세요. 실제로 스마트워치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제가 아무래도 이 민원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도 이 AI 첨단 과학 기술 시대에 예. 저희가 이 실물로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것도 사실 좋은 추억이 되겠지만 이렇게 디지털 굿즈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더 많은 국민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굿즈를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이야말로 실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인들 사이에서요 이 스마트워치를 찾는 것이 상당히 유행이었습니다. 왜요? 이것이 사실 좀 시계가 잘못 자칫하면 이 사치품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런데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검소해 보이면서도 그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미지에 거예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정치인들 사이에서 스마트워치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국민들 중에서도 사실 건강을 체크한다거나 그다음에 부재중 전화를 놓치지 않고 예. 이 회의 도중에도 전화를 거절하면서도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상당히 디지털 워치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실물 시계를 만드는 것보다 저렇게 디지털 굿즈를 만들어서 전파하는 것이 저는 국정 홍보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예. 외교 순방 사진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다방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그 대통령실에 있는 휘장 같은 경우를 시켜서 캡처한 다음에 파일화 시키면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규격 사이즈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만들어서 대통령의 어떤 모습과 담긴 사진까지 같이 전파를 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 살펴본 김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번 보면은 대선 직전의 지지율에서 지금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최선 편은 네. 급락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건 반토막이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사실 주가로 치면 이거 바닥을 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거보다 더 빠질 수 있다는 게 위기감이죠.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바닥을 친 게 아니라 지하실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제1야당이 지금 이렇게 지지율의 급락을 겪고 있는 게 과연 이게 건강한 민주주의인가? 지금 거대 여당이 갖고 있는 입법권의 행정권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견제할 수단이라고는 국민 여론밖에 없는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이 107석이라는 그런 지금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있는 거는 예.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어떤 성찰과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투쟁화로 당권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예. 저는 제가 보기에 이 20%대 이하로도 다음 주에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열릴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출되고 그 선출된 사람이 당의 화합과 당의 방향성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들 특히나 지금 마음이 떠난 당원들은 저는 제가 보기에 더
더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이 지금 신호를 받아들여야 한다. 꼭 예. 말씀드리고 그 싶습니다. 부분은 뭐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네. 하고 뭐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는 건 사실 임기 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를 흡수하는 형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민주당의 지지율이 46% 나왔던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예. 지금 앞서 리드에 나온 것처럼 5년 내 최대 격차라는 거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국민의힘이 너무나도 잘못 가고 있어가지고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설의 제목이 생각나요.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는 반 이재명만 외치다가 예. 이번 대선에서는 반 이재명 플러스 단일화만 외쳤던 것이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 이제는 뭔가 탄핵의 강을 건너는 듯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이 반성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따라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새 얼굴이 등장을 해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은 책임 반성 변화하겠다는 모습보다는 책임진 사람도 없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실패한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사석에서는 우리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41% 얻은 거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다. 예. 이 41%는 이재명 정부가 오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셨다는 것을 조금 국민의힘에서 느끼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